지난 시간에는 1세대라는 게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봤다면 그 예외적인 규정은 또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그런 자들과 함께 구성하는 가족 단위를 말하거든요. 그런데 예외적인 규정이 있다는 거죠. 이 중심에 거주자나 배우자가 아니라 어떤 특정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는 규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면 이게 그 규정인데요.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이거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했거나 아니면 어떤 일정 소득 수준 이상이거나 이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는 거죠. 그럼 비과세를 한 번 더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중과세도 피할 수 있다는 거겠네요. 그렇죠? 일단 그거에 대해서 하나씩 한번 좀 구체적으로 보면 이 부분 많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이면 별도의 세대로 볼 수 있다. 30세 이상이면 무조건인가요? 주소가 동일해도 부모님과? 이게 유일한 기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직업과 소득을 가지고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경우에 그게 세대라는 거죠. 독립된 세대. 이게 지금 1세대라는 요건이 어땠냐면요. 그들과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에 포함될 수 있는 거예요. 30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그죠? 그러니까 이런 논란거리를 만들지 않으려면 주소만 달리해놔도 되겠죠. 그러면 굳이 이런 거를 소명하거나 할 필요는 없겠죠. 이게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주소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 범위가 사실 상당히 넓어요. 나랑 배우자가 있잖아요. 이때 30세 이상 여부와 관계없이 주소는 달리 해놓는 게 좋다는 거죠. 내가 양도하는 시점 그 현재에는. 그래야지 불필요한 논란거리를 만들지 않겠죠. 이게 본인하고 배우자, 직계, 존속, 비속, 본인하고 배우자의 형제, 자매까지 포함한다는 거예요. 그 주소에 대한 확인을 해야 될 부분들이. 그리고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도 이것도 이 자체만으로도 별도 세대를 구성한다고 보는 거예요.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했는데 실제로 부모님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어요. 이거는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부부는 세대를 다른 곳에 살아도 동일한 세대로 보거든요. 이때 만약에 부부가 싸운 다음에 별거 중이에요. 10년째. 그럼 이렇다면 어떨까요? 각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요. 이때 팔면 중과세 될까요? 안 될까요?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상 이혼한 경우는 어떨까요? 더 억울한 경우겠죠. 실제로 따로 살아요. 근데 법적으로는 아직 갈라서기 전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혼의 자녀까지 있어요. 이렇다면 어떨까요? 야, 정말 이 정도는 법에서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것도 1세대로 같이 포함돼서 볼 가능성이 높아요. 사실상 이혼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중과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비과세를 못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법률상 이혼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그 법률상 이혼하는 시점은 언제냐 이거죠. 판결이 확정되는 날인 거예요. 그 재판의 진행 중에 주택을 팔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과세될 여지가 있겠죠. 비과세 못 받고 중과세 당하면서. 그죠?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위장이혼. 내가 주택을 부부가 한 채씩 갖고 있는데 비과세 혜택이 워낙 크잖아요. 그럼 위장 이혼을 통해서 이혼을 한 다음에 매각을 해요. 그럼 비과세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오해할 수는 있겠지만 협의하는 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비과세 해줘야 된다는 판례가 있어요. 2017년에.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올해 세법이 개정되는 거예요. 이 단서 조항을 법에 넣으려고. 그러니까 지금 그 개정되기 전까지는 되겠네요. 그죠? 비과세가 각각 된다는 거예요. 30세 미만 독립된 생계 유지가 가능한 경우. 이때는 어떨까요? 그 소득 수준은 얼마일까요? 일정 소득 수준 이상이면 30세 미만이어도 독립된 생계가 유지되는 걸로 봐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대요. 정말 매력적인 방법 아닌가요? 그게 소득이 도대체 얼마일까요? 만약에 1인 가구라면 이게 기준 중위소득이 이 고시된 금액의 40%거든요. 이게 지금 보건복지부 고시인데 올해 얼마 전에 나온 거네요. 이 1인 가구 기준으로 이 정도면 되는 거예요. 월 68만 원. 2인 가구 기준이라면 110만 원. 그러니까 만약에 내 자녀가 꾸준하게 소득이 발생하고 있어요. 물론 이게 한 달, 두 달 이렇게 발생했는데 그때 막 팔아가지고선 다시 세대로 전입하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근데 어떤 일정 소득 수준 이상을 계속 낼 수 있는 자녀라면 충분히 독립적인 세대로서 1세대를 구성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좀 자세히 보면 이 정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거잖아요. 그 주택이나 토지를 유지하고 관리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유지하고 관리가 뭐죠? 재산세 내는 거죠. 재산세 정도는 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토지나 주택의 관리비 정도는 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토지나 주택이 조정대상 지역 이외 지역이에요. 그러면 월세를 받아서 유지 관리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뭐가 문제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면 되겠죠. 이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그 근거로 예전에 사례들을 보면 신문 구독은 누가 했냐? 그 비용은 누가 지불했냐? 요즘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핸드폰은 누가 했을까요? 아니면 인터넷 가입은 누구 명의로 했을까요? 누가 돈을 지불하고 있을까요? 그런 게 중요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예외적으로 미성년자도 있어요. 근데 이 미성년자는 될 수 있으면 건드리지 않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외적인 경우가 있긴 있는데 아주 특이한 미성년자들이 있으니까요. 저는 어떤 아이디어를 드리는 게 목적이지 이걸 완벽히 요거 하나면 다 된다 이런 의미로 말씀드린다는 건 아닙니다. 일단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해야지 별도 세대인 거예요. 실질이 그렇다면 그게 1세대라는 거죠. 그걸 입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식으로 입증할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상의를 해보셔야 되겠죠. 직업군인. 내 자녀가 직업군인이에요. 근데 25살이죠. 그 친구한테 주택이 있다면 비과세 가능할까요? 가능하게 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독립된 세대로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직업군인. 주소가 비록 같은 주소긴 하지만 주소가 다르다면 더 백업하기 편하겠죠. 30세 미만으로서 오랫동안 독립된 생활을 한 학원 강사. 이게 어떤 얘기에 나온 그 문장을 그냥 갖고 온 거예요. 강사로서 직업과 소득이 있다면 이것도 뭐 한 달, 두 달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어떤 일정 기간까지는 있어야 되겠죠. 바로 비과세만 받기 위해서 일시적으로만 소득이 있다가 갑자기 또 없어진다. 이러면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의도적이지 않았다면 이 부분도 가능하다는 거고. 그리고 거주자와 1세대 요건을 갖춘 아들이 이거를 질문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1세대 요건, 각각 독립적인 생활을 한다는 거죠. 근데 부득이하게 주민등록만 아들한테 이전해 놓은 거예요. 이렇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세무서는 어떻게 확인하죠? 이 사람이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는지 안 하는지? 자료만 보고 세무서 주관적으로 판단하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주민등록이 같으면 의심하게 되고 고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불필요한 분쟁을 안 만들려면 적어도 확실하게 독립된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게 맞다면 잠깐이라도 주소를 이전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아니면 확실하게 생계를 독립적으로 유지하는 그런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뭐 부득이하게 같이 있어야 되는 경우도 있긴 있으니까요. 동거가족이 있는 경우. 네 번째, 배우자가 없이 30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1세대로 인정 가능하다는 거예요. 30세 미만인데 같이 사는 친구가 있어요. 그렇다면 뭐 친구가 여자친구겠죠. 물론 근데 실제로 독립적인 생활이 유지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다는 걸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이거는 혼인은 안 했어요. 사실 법률혼 기준이긴 하거든요. 근데 옛날 얘기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사실혼 관계인데 자녀가 있어요. 그러면 이건 같은 세대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동일 세대원에게 증여한 다음에 세대를 분리해서 양도하는 경우. 실제로 불가능할까요? 가능하다는 거죠. 내가 자녀한테 주택을 준 다음에
자녀가 1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요건이 됐어요. 앞으로 계속 혼자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생활이 혼자 가능해. 이때 이 친구가 양도한다면 그 시점에 1세대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비과세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실질에 따라야 된다는 거. 그 실질에 맞는 근거는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형제 자매가 같이 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뭐 부모님이 지방에 계신데 형제 자매는 저도 예전에 서울에서 동생이랑 같이 살았었는데 그때 주소가 같은 곳에 돼 있잖아요. 근데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각자의 소득이 이게 소명한 내용이에요. 4천만 원이고 2천만 원이어가지고 생활비를 각각 분담해서 우리는 어떤 비용은 어떻게 지불했다. 이렇게 소명을 한 거예요. 이럴 때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다는 거죠. 근데 이런 불필요한 논쟁거리를 안 만들고 이게 조세 불복하는데 얼마나 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었겠어요. 그냥 주소를 분리해놨다면 편했겠죠. 형제자매가 같은 주소에 있다고 이게 같은 세대를 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같이 주소를 해놨겠죠. 사실 주소 옮기는 거 어렵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리고 동거 봉양하다가 세대를 분리한 경우 각각 1세대로 볼 수 있다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원칙 하에서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이혼하고 재혼한 경우도 있죠. 요즘에 이혼을 한 다음에 재혼을 했는데 그렇다면 형제자매가 늘어나잖아요. 그 이복 형제자매들까지도 주소가 같이 됐다면 주택을 팔 때 조심해야 되겠죠. 다른 형제자매가 만약에 주택을 갖고 있어요. 얘기하지 않았는데 도생을 하나 갖고 있었어요. 근데 임대사업자 등록도 안 해놨죠. 그러면 과세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게 상가를 증여할 수 있는 팁이 되는 거예요. 아까 여기서 보면 일정한 소득 수준 이상이면 되잖아요. 근데 자녀한테 상가가 증여했어요. 그럼 자녀가 상가로 인해서 일정 소득 수준 이상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친구는 30세 미만이라고 하지만 독립적인 생계가 유지 가능한 그런 소득 수준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주택은 별도의 세대로서 비과세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이렇게 잘 상의호 진행하시면 됩니다.